전력기기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 5년 뒤거 수주 물량은 이제 받기 시작했다. 유럽과 중동에서 북미를 보완하는 신규 수요가 터지고 있다. 유럽도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북미 가격 인상하는 것만큼 유럽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시장의 주도주로서 전력기기 1등 업체인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고점 대비 30% 가격을 한 번도 밑으로 빠진 적이 없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훈이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시장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저희가 알테오젠 한번 다뤄드렸는데 알테오젠 말고 구독자분들, 훈이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쭉 올려주시면 투표랑 상관없이 바이오 기업 중에 너무 이 종목 알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종목도 있으면 꼭 올려주세요. 네, 시장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25년까지는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크게 뺏기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시장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이 최고가 기준으로 30%에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주도주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최고가 기준 30%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다 제가 표로, 엑셀 표로 만들어서 친절하게 다 알려드렸고, 그 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업데이트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주도주의 30% 기준 HD 현대일렉트릭은 한 번도 30%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도주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마치 엔비디아 같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YOY 영업이익이 257%, 257%. 그 다음에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69%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2,100억을 기록했고 역대급 영업이익률 22.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신고가의 영역이지만 계속 리뷰해드리고 계속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가가 빠져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나 구독자분들 주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저도 굉장히 크게 거의 제 모든 자산의 90% 이상이 주식에 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저는 열심히 기업 분석 훈련소를 통해서 공부한 기업들이 당장의 주가로는 보상받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릴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주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가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모멘텀,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하기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에코프로를 예를 들 때 제가 조금 잘못 혼돈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600억에서 1200억으로 에코프로가 이익이 2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에코프로는 2021년도 600억대 이익에서 2022년도에 6000억대 이익, 600억에서 6000억으로 영업이익이 10배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2023년도 상반기 때 15배가 오른 겁니다. 물론 5배는 오버슈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철저하게 이익의 함수다. 요걸 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시차는 존재한다. 이익이 좋아진다고 바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단점을 꼽으라면, 자, 한마디라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더운데 건강관리 꼭 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오다 가다 지하철 또는 오다 가다 뭐 차 안에서 또 오다 가다 열심히 보진 못해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엄청나게 좋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른 기업 분석하는 채널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제 채널이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고 콘텐츠의 질이 좋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많은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사실 일종의 저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떠한 개별 기업의 특정 주가 시점을 예측하거나 특정 주가 시점을 고려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절대로 아님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의 특정한 이해관계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을 하는 유사투자 자문업, 리딩방과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K그리드 올해 수출 162억 달러가 돌파하면 역대급 수출 품목 순위가 올라간다. 10위권 안짝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북미 수주 견조하고요. 유럽이 제2의 북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 재생에너지 AI 이상기후로 한국전력기기 잭팟 터졌다. AI 수혜 전력 빅3는 2025년, 올해 24년인데 내년에도 어떻다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할 거다. HD 현대일렉트릭은요, HD그룹의 지금 알짜 핵심 자회사 그룹의 효자로 우뚝 섰습니다. 2.5배 오른 역대급 영업이익률로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NH증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압도적입니다. 331%. 네, 시가총액이 12조에 달았지만 역대급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증권사에서 목표가 5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재룡전기가 2등이고요. 311%. LS 일렉트릭이 198%입니다. 와, 이거의 평균 수익률을 내봤더니 100%가 넘습니다. 최고점 대비 8%밖에 안 빠졌고요. 증권사 목표가 50만원 나왔는데, 이것 또한 3분기에 연속으로 어닝 서프가 또 나온다. 그러면 50만원 이상을 갱신할 목표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럼 결국에는 시총 20조의 시대가 올까요? 20조, 시총 20조?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32위권인데 20위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수출액, 현대일렉트릭은 불과 3년 전에 1조가 안 되는 9,783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만 전년도에 3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5,360억이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2배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스테리스타라는 통계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22년 25,000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33,000테라와트시로 50% 넘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AI 산업이 전력 사용 차지하는 게 8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652테라와트시로 약 80배 넘게 AI가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650이라는 숫자는 미국 내 전력 소비량 4082테라와트시의 16%에 해당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작년 기준으로 5조 3775억에서 올해 1분기 말에만 6조, 누적 수주가 6조 4972억으로 신규 수주가 1조 넘게 늘어나면서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청주 공장이 가동되고요. 청주 공장은 배전기 쪽입니다. 배전기 쪽이 수주 5년 캐파가 완료됐기 때문에 청주 공장이 가동되고요. 변압기 쪽은 이미 5년 수주치가 끝났기 때문에 변압기 쪽 신규 공장 증설해야 됩니다. 이미 10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은 울산, 9월달은 미국 엘라바마 공장이 증설이 완료돼서 울산에서 내년부터 1,400억, 엘라바마 공장에서 800억 해서 2,200억이 매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66.4% 급증하면서 총 수주 잔고 5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공장은 배정기와 중저압 차단기 쪽입니다. 차단가가 아니고 차단기 쪽이고요. 내년 10월까지 총 1,173억을 투자합니다. 이게 완료되면 26년부터 증설 효과가 중저압 차단기 청주 공장이 본격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는 연매출 5천억 캐파로 현재 캐파의 2배 넘게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까지 연매출 5천억 캐파면 그 캐파 늘어난 것만큼 매출과 이익이 당연히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형 초고압 변압기, 가장 쇼티지가 심하고 가장 가격 상승이 큰 아이템인 초고압 변압기는 기존 대비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고 충분한 납품 이력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 글로벌 업체를 포함해서 상위 업체가 이미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은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24년도 목표 신규 수주 37억 달러는 상반기에 이미 62%를 달성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력기기 업종의 특성상 계절적 특징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1분기가 실적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은 1분기도 어닝 서프, 2분기도 어닝 서프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3, 4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틸리티 제조업자들의 전력기기 주문지표라고 하는 이 MNO는 뭐의 약자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MNO, 전력기기를 주문하는 업체들의 주문지표 MNO가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체들의 생산 규모도 생산 캐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송배전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미국의 신재생 관련된 인프라 설치 유지 보수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미국과 중동에서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듯이 미국과 중동 모두 수주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듯이 미국과 중동에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분기 미국 수주액만 5.1억 달러로 YOY 44.9%,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률은 100%를 초과한 105%에서 107%, 초과, 야간, 주말 근무까지 미국 수주 물량을 다 모천해서 야간, 주말 근무까지, 초과 근무까지 했는데 모천해서 한국 공장 내 수출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2년부터 미국, 세계 2위 전력 사용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신규 공장 건설이 증가돼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유틸리티 대표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27년까지 계속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퀀터 서비스라는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통해서 유틸리티 업체 대상으로 수주 잔고 쌓이는 게 바로 전력기기 업황을 대변한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유틸리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초고압 변압기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구리인데 구리가 7개월 연속으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이익을 깎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의 주력 초고압 변압기는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입니다.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라는 거죠. 초고압 변압기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원자재 가격 올라간 부분을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서 원자재와 판매 가격의 스프레드를, 원자재와 판가의 차이 스프레드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I 발달 관련 데이터 센터 사용량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요. 암스테르담대 알렉스 브리스 연구에 따르면 표준 일반 구글 검색은 1회당 0.3 기가와트시가 쓴다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은 이거에 10배 해당하는 1회당 3 기가와트시의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 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내 배전 변압기의 약 70%가 평균 수명 25년보다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70%의 노후화된 배전 변압기를 지금 풀로 다 교체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거는 25년, 26년까지 계속 이 70% 이상의 노후화된 미국 내 배전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신규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 증가로 노후 배전 인프라 교체 수요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즉
미국에서 신규 교체 수요가 모두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변압기, 중국의 변압기랑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맞춤형 제품에 강해서 변압기 일반적으로 각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양이 다 다른데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규격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각 요구하는 사양을 다 맞춰서 맞춤식으로 적절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쌀지 몰라도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엊그제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미국, 유럽, 중동 모두 2030년까지는 전력기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은 신재생 에너지한테 치명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의 신재생 에너지 주기기 움직임 변화가 사실은 HD 현대일렉트릭의 전방산업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꺾이면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의 전방산업의 일부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분기 매출도 컨센 초과하는 YOY 42.7% 늘어난 9,169억 역대급 매출, 영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2,100억에 컨센을 69% 초과했고 마치 엔비디아처럼 YOY 전년 대비 257%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고요. 분할 상장 이후 최초로 영업이익률 20%를 돌파 22.9%의 역대급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요 실적 발표 나온 이틀 전 당일에 15% 시총 12조짜리가 15% 급등이 나왔고요. 매출 성장성만 좋은 게 아니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바로미터 영업이익률 역대급 20%가 넘는 영업이익률 나왔고요. 북미, 중동 모두 좋아지고요. 또 좋은 게 이 코스트입니다. 코스트가 떨어지면 OP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덜 들어가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자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다만 변압기의 판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과 효성 중공업의 올해 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품 믹스 기준으로 수급이 타이트하다. 수요 공급 중에 철저하게 수요가 초과된 상황이다.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가 쇼티지가 가장 심한 상황이고요. 낮은 내수 의존도.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수출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특히 북미 쪽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유일하게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과 다르게 가장 먼저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지었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뤄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죄송합니다. 프리임이 아니고요. 프리미엄입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력기기 업황 호전은 당분간 계속될 건데 상당히 긍정적인 거는 제품군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데 한 초고압 변압기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고압 차단기, 배전 변압기, 선박용 배전반 모든 제품군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제품군이 다 좋아지고 있다. 30년까지 전방 사이클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당장도 죽지 않을 상황이 데이터 센터들 빅데이터의 데이터 센터는 올해보다 내년 25년, 26년에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본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전력기기는 계속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다음 AI의 핵심은 전력이 될 것이다 라고 대놓고 밝혔죠. 그러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25년, 26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실적 피크아웃이다. 전력기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다. 그 실적 피크아웃 논란도 다소 1, 2년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29년도를 넘은 2030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뒤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5년치 물량은 다 끝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초고압 변압기는 역대급으로 2배씩 성장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2030년까지는 유럽, 제2의 북미를 노리는 유럽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Q와 가격, P가 모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의 최상위 업체 ABB, 지멘스, 효성, 미국의 최상위 업체 유럽의 ABB,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 이런 회사들도 북미 공장을 노려서 북미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유럽의 경쟁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지금 자체적으로 공장을 캐파를 늘려서 물량을 쳐낼 만한 회사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ABB나 지멘스, 그 다음에 일본의 히타치를 대체할 아주 강력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전력기자재 수출은 작년에 151억 달러에서 올해 162억 달러 무난히 초과하면 수출 품목 10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을 폭풍 성장하게 만든 조석 사장님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면 유럽, 북미 내에서 계속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자국산업 보호기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2조 7천억의 무역 보험을 공급하고요. 종합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한국전력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전력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가 K그리드 수출 지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산업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크아웃 우려는 있습니다. 2025년 초가 미 제조 건설 투자 데이터의 정점 가능일성. 내년이 미국 제조 건설 투자의 데이터의 정점 가능성 논란은 있지만 빅테크들은 여전히 25년, 26년에 데이터 센터 계속 짓겠다고 해서 이 의견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과거에 100을 돌파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대략 내년 정도면 미국 제조업의 건설 투자 데이터는 피크를 찍지 않겠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의 데이터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 지표를 아마 월별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을 분계 쪼개보면 북미에서 전년 대비 73% 늘어난 3,169억을 기록했고요. 중동에서 106% 늘어난 2,053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깨지면 중동하고 유럽에서 충분히 받칠 가능성이 수주 국가가 다변화되면 특정 국가에서 조금 다소 실적이 깨지더라도 다른 국가가 벌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북미 물량 3,169억, 중동 물량 2,053억,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북미가 깨지는 부분을 중동이나 여기 유럽은 없는데 지금 유럽까지 수치가 포함이 되면 북미도 여전히 이미 27년, 28년도 물량 납기 끝났고 대형 고객사 29년도, 30년도, 2030년도 5년, 6년치 거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미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북미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중동과 유럽을 지금 다음 타겟으로 계속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중동 2천억 넘게 수주 매출이 찍히면서 전년 대비 100%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수주는 8.8억 달러로 2분기 수주 합산으로는 상반기 누적으로 23.18억 달러, 23억 1,800만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37억 4천만 달러 이미 62%를 달성했어요. 이미 상반기에 전체 목표치의 62%를 달성했기 때문에 37억 4천만 달러는 충분히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럽 제조사들도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초고압 변압기를 포함해서 전력기기 쪽이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냐? HD 현대일렉트릭 수요도 좋지만 유럽 내에서 변압기, 차단기, 배전기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쪽에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오만, 쿠웨이트 이쪽으로 수주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 외에 대용량 변압기, 그 다음에 차단기, 고압 차단기 등 제품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초고압 변압기 데이터가 3월 달에 1,556억으로 역대급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역대급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올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356억이니까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재룡전기관은 100kV 이하 또는 650kV 그 사이 소형 변압기 쪽에서는 연간 기준으로는 매월 데이터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대형 변압기가 주춤한 사이에 소형 변압기가 상당히 초고압 변압기 데이터 주춤한 거를 소형 변압기 쪽에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소형 변압기 데이터가 좋아지니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가 쌍벽을 이루면서 계속 HD 현대일렉트릭이 300% 넘고 재룡전기가 300% 넘는 엄청난 주가 수익을 나타낸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쟁사는 스위스의 ABB,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 정도입니다. 미국의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현재 기준으로 2030년까지 166% 엄청나게 많은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엄청나게 영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계속 상당히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이신 조석 대표님 오기 전만 해도 HD 현대일렉트릭은 2년 동안 연간 누적 적자가 2천억이 넘는 2,500억 수준이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2026년 정도 되면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되면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56.8%, 순차입금 비율은 4.4%로 부채 비율은 73.5%나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순차입금 비율은 88.6%나 감소했습니다. 수주 확대로 선수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차입금, 외부에서 빌린 빚진 돈이 8천억대였다면 이거보다 40% 넘게 줄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4,821억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순차입금이 줄었고요. 순금융비용, 이자 내는 비용이 전년 대비 19.3%, 거의 20% 가까이 줄어서 1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나 이익으로 쌓아놓은 현금 이익잉여금이 6,161억으로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자본총계 또한 22.3%나 증가하면서 1조 2,924억에 계속적으로 자본총계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이미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해서 이미 4천억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1년 안에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보는 유동 비율은 소폭이나마 개선돼서 지금 1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주가 줄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역대급을 갱신하다 보니까 작년 2분기 기준으로 1조 7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대략 28.6% 감소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7조에서 2분기 말 기준으로는 7조 2천억으로 전체 수주 잔고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분기별 수주는 28%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28% 감소폭이 또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28%에서 더 늘어나서 분기별 수주 잔고의 감소폭이 40% 이상 되는지 그 점을 숫자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수주 잔고 관련된 부분, 누적 수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중동의 데이터, 유럽의 데이터까지 꼼꼼히 HD 현대일렉트릭은 최소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 48개 주가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전력기기 쪽 노후화된 수요 외에 신규 교체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발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그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의 소모가 하루 월 일별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갱신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 가이던스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3조 3천억에서 3조 4천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무난히 달성해서 추가적으로 최소한 매출은 3조 5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3조 5천억, 내년이면 5조 매출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게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전력기 자재 수출 규모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 역대 수출 품목 10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주 잔고가 계속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으면서 수주 잔고 역대급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Manufacturers New Order, 그러니까 M&O, 전력기기한테 수급을 받는 유틸리티 업체들의 주문 건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증권을 참고했습니다. 요 지표, M&O 지표는 프레드 가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력망 구성도. 발전소에서 받은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에 맞게 바꿔주는 게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은 이 고압부터 저압까지 모든 플레이어가 가능합니다. 변압 쪽, 배전 쪽 다 올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히타치, ABB 정도가 되겠죠. 자,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증권하고 회사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굉장히 고르게 돼 있죠. 그죠?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근데 압도적으로 전력기기 비중이 높죠. 그리고 지역별 매출에서도 북미 비중이 상당합니다. 27%. 그런데 LS 일렉트릭 여기서 차이가 나죠. 높은 편인데 북미 21%, 효성증권 북미 16%. 지금 기준으로 하면 24년 기준으로 하면 이미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비중은 35%가 넘습니다. 북미의 비싼 초고압 변압기를 집중해서 엄청나게 팔고 있다. 네, 이거는 HD 현대일렉트릭 따끈따끈한 2분기 컨퍼런스 콜 자료인데요. 북미 지역 매출 비중 증가하고 있고요. 49.8%, 50%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고압 차단기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북미항 변압기만 좋은 게 아니라 배전기기도 좋아요. 패드 변압기랑 몰드 변압기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선박용 배전기까지. 회전기기 쪽만 유일하게 QOQ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용 회전기기 쪽은 QOQ 분기별로 30%씩 성장하고 있고요. 네, 전력기기는 북미, 중동에서 모두 QOQ, YY 모두 폭풍 성장하고 있다. 배전기기 쪽은 미국 중심으로 배전 변압기랑 선박용 배전기가 좋아지고 있다. 회전기기 쪽은 북미는 또는 유럽, 다만 QOQ로는 약간 빠졌다. 네, 종속법인 쪽, 알라바마 쪽 선별 수주 때문에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차단기 쪽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9,169억 중에 전력기기 쪽이 폭증하면서 3,776억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 영업이익률 22.9%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수주 1분기에 최대치 찍고 좀 꺾였죠. 2분기에. 그 다음에 연도별 수주 누적적으로는 아직 이제 2분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1,170억, 100만, 1,000만, 10억, 100만, 1,000만, 10억, 11억 7천만 불. 네, 11억 7천만 불이고요. 전체 수주 잔고에 이미 60%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주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제일 비싸게 팔고 제일 고마진의 초고압 변압기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중이 35%까지 올라갔다. 수주 지역 다 변화되고 있고요. 중동의 오만, 쿠웨이트까지 공략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역대급 수주를 계속 갱신하니까 분기별로는 숫자가 다소 좀 깨질 수는 있다. 중동 시장 내 변압기 말고 고압 차단기랑 배전기 쪽까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분기에 계속 역대급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주가 26% 정도 분기별로는 다소 감소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코스피 평균 PER을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주가는 300% 올랐지만 이익이 역대급으로 좋아지니까 PER은 코스피 평균 PER이다.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 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 12배, LS 일렉트릭은 오히려 더 비싸요. LS 에코에너지 더 비싸요. 대한전선 더 비싸요. HD 현대일렉트릭 요 사이즈 나오는 거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차단기 쪽보다는 배전기기, 변압기 차단기의 비중이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올해 영업이익 115%, 내년에 영업이익 26%. 아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도 최소한 30%는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매출 30%가 늘어나고요. 내년에도 매출 대략 20%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4조대 매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내년 기준으로 하면 8,500에서 9,000억대 영업이익. 26년 기준으로 하면 드디어 HD 현대일렉트릭도 2년 뒤면 영업이익 1조 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외국인이 1조 355억을 샀습니다. 1조 넘게 샀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종목 역대 순매수 8위입니다. 8위. 1월달 누적 기준으로. 개인은 2,440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6,684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개인 기관 판 거 다 사고 추가로 더 산 거예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누적으로. 엄청나게 샀고요. 최근에 기관이 사는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사는데 뭐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30만원대부터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은 최근에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정리한 물량을 개인이 30만원 초중반에서 샀기 때문에 개인이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보면 2천억 넘게 팔았다. 그런데 저는 기관에서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6,684억을 팔았지만 기관은 실적 추이를 보고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18만원, 20만 5천원, 23만 4천원, 27만원, 30만원, 34만 6천원인데 지금 역대급 37만 4,500원 찍고 여기 지금 34만 6천원 요 가격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4만 6천원을 이탈하면, 왜냐면 34만 6천원이 전고점 가격입니다. 이탈하면 2차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만 7천원 요 가격대가 과거에 전고점이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가격이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 6천원을 이탈한다. 그럼 2차 지지선은 30만 7천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한 정배열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완벽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띄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은 아직 이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봉상의 데이터에 의미 있는 가격은 12만 5천원, 18만원, 24만 4천원, 30만원, 34만 9천원인데 월봉상에서도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 그럼 월봉상의 지지선이 30만 8천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30만 8천원대 지지하는지 여부가 월봉상의 중요한 가격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 가격도 깨진다. 그러면 24만 5천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시면 일단은 30만 6천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없어요. 얇아요. 요 지금 27만원부터 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역대급 매물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의 교체 수요와 전력기기의 신규 수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30년도 수주 물량을 4, 5년 뒤 거 수주 물량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북미를 넘어선 유럽과 중동에서 북미를 보완하는 신규 수요가 터지고 있다. 유럽도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북미 가격 인상하는 것만큼 유럽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시장의 주도주로서 전력기기 1등 업체인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고점 대비 30% 가격을 한 번도 밑으로 빠진 적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 1월 달부터 1조 이상 사고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피크아웃 우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장시간 동안 HD 현대일렉트릭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좋지 않은 댓글을 달아도 더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믿고 열심히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찍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컨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고치도록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 드디어 한 2주 뒤면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신청하는 PC 주소랑 모바일 앱 주소 그리고 지점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아마 현대백화점 가면 각 층 소개해드렸으니까 거기 문화센터에서 아마 브로셔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강의로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청주도 가고 경기도 판교, 중동, 일산 그리고 부산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열심히 백화점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정말 롱텀으로 장기간에 오래오래 기업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새로운 산업을 배워가는 과정을 즐기시면 분명히 저는 수익이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영상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